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아이, 근데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은 뭐야? 진짜 복잡해.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거 자세히 적어야 하는데. 아, 근데 써야 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부터 사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맘과 직장대디, 인사 담당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출산육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강의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센터 교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의할 공인노무사 마명숙입니다. 오늘 강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단축 사용 시 국가에서 지원받는 급여가 있는지, 단축 신청과 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축 기간에 대한 사업주 인사관리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사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간혹 이 나이와 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시일 기준이므로 휴직 기간 중이거나 또는 종료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넘어가더라도 단축이 종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만 8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단축을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둘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출생인 자녀는요. 24년 3월 1일에 3학년이 되지만 만 9세가 되는 10월 1일 전날, 즉 9월 30일까지는 만 8세입니다. 따라서 24년 9월 30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1일생인 경우 24년 2월 1일에 만 9세가 되지만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므로 그 전날인 2월 29일까지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이 기간까지는 언제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시점까지 단축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신청은 개시하고자 하는 날에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한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전에가 아닌 30일 전까지이므로 여유 있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거부 가능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이 두 가지 경우는요. 사업주가 이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 거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시고요. 단축 외에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에 직장맘과 직장 대리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가정의 양립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축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자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인 1년을 다 사용하신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4개월만 사용하신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1년 8개월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육아휴직 자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2월 사용이 가능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2월 하여 합산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 이내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의 편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을 요일 혹은 주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특정 요일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월, 수, 금, 주 3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현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 내용, 즉 단축 후 근로시간이나 근무 요일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누어 사용한 1회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3개월 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 3개월 미만 단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사용 중에 근로자가 단축 종료 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조기 종료하는 경우인데요.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단축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한 번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2번 이상의 연장을 허용한 경우에는요, 연장된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래의 단축 종료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단축 종료를 요구한 경우에는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인사관리에 무리가 없는 한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 및 기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2가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받는 날입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간은요, 단축을 사용한 기간입니다. 자녀 한 명당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육아휴직의 미사용 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이므로 이 기간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최초 5시간 분에서 10시간 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단축 전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10시간분만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소정 근로시간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100%이긴 하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통상임금 100%가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 5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80%가 150만 원을 초과 시 150만 원, 5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보다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주당 총 20시간을 단축한 것인데요.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가 상한액 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단축 전 근로시간 40시간 분에 10시간을 비례 계산합니다.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인 10시간에 대해서는요, 통상임금 80%가 상한액 1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0만 원을 기준으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분에 나머지 10시간을 비례 계산하는데요. 분자의 식은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과 최초 단축분 10시간을 차감한 것입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분에 대해서는 월 37만 5천 원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 시간분을 더하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시 받게 되는 급여는 총 87만 5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용보험에서 받게 되는 급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과 급여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을 만들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서 급여 신청까지 근로자, 사업주, 고용센터 이 세 당사자 간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단축 신청서를요,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을 한 사업주는 다음으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는데요.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온라인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할 때는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등록 시에는 단축 개시 다음 날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9월 1일이 단축 개시일이면 9월 2일부터 등록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고용센터에 처음 1회는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확인 검토 후 14일 이내에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했다면
근로자도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축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신청부터 급여 신청까지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파트에서는 단축 기간에 대한 사업주 인사관리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조건인 월급, 연차, 퇴직금 및 4대 보험 처리 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당초 체결했던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육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축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연장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축 중 월급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축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단축 전과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시에서처럼 통상임금 25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시 월급은 250만 원 곱하기 40분의 30으로 비례 계산하여 187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즉 실비 변상적 금품이나 가족수당 등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 휴가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 시 일일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단축 개시 전에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았을 경우 이 10일은 통상 근로 8시간을 하였을 때 발생한 것이므로 10일 곱하기 8시간 하여 80시간을 계산하고 연차로 사용한 시간인 6시간을 차감합니다. 단축 중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3시간만 차감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축 중에는 시간으로 연차 관리를 해주세요. 단축 사용 후 다음 연도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 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데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컨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직전 3개월 기간 안에 단축 기간이 2개월 있는 경우 그 단축 기간을 제외한 통상기간 1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1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일 퇴사 직전 3개월이 모두 단축 기간일 경우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요. 단축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축 기간이 있다고 해도 퇴직금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 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는 제외되는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제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기간에 대한 4대 보험 관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합니다. 간혹 단축은 휴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니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그러나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에는요, 근로자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인 제도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 센터에서 발간한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안내서와 안내서 플러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